굉음과 함께 수백 발의 총탄을 쏟는다. 총구가 향한 바다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에 호응과 함께 불꽃을 번쩍인다. 한국 해군 항공모함을 노리고 접근하던 북한 미사일을 명중한 것이다. 연대 초반 동해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진 전투다. 바다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은 한두 탄요격 미사일로 대응한다. 하지만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린 순항 미사일 공격은 함대공 유도탄으로 방어한다. 만에 하나 2번의 기회가 모두 실패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지 못한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근접 방어 무기가 분당 1100번 총탄을 쏟아내며 방어막을 친다. 이처럼 함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WS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리스트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근접 방어무기 체계의 사업 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다. 올해부터 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여대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 모기를 생산한다. 해외에서 구매하다. 국산화에 나선 이유가 있다. 한국은 레이시온 사이 밸런스, 네덜란드 탈레스의 골키퍼 등 두 가지 CREWS를 도입해 운용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필름만 도입했는데 최근 추가 물량 가격이 올라갔다. 헬름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다. 앞으로 해군 함정을 도입할 때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한다. 조만간 시작할 밸런스 창정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관련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수리해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영대 개발 시 IWS는 향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 호위함 등 해군의 최신형에 장착될 예정이다. 사용기간이 오래된 기존 시더즈 신품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이다. 해외 업체 시장 독점 기술 이전 거부,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니다. 기존 CW2보다 성능이 올라간다. 속미사일만 대응할 수 있었다. 이제는 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할 수준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된 순항 미사일의 냄새도 엔진을 장착하면서 대량 발사 수준까지 빨라졌다. 보는 눈도 좋아졌다.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더 먼 거리에서 발견해 더 빨리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전보다 탐지 능력이 더 정밀한 것도 당연하다. 12월 개발을 완료한 함대공 유도탄 해군의 최대 사거리는 수준이다. 해군이 요격하기 못한 미사일이 함정에 접근하면 CIWS가 대응한다. 함정에서 5 떨어진 거리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게틀링건이 쏟아낸 포탄이 환상을 만들어낸다. 마산에서 속도를 내는 미사일은 1초에 약 1월 2일에서 1.6일 이동한다. 요격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3초 정도뿐이다. 함정 주변에 침투하는 고속정도 자동으로 격화할 수 있다. 기존 골키퍼는 수동으로 조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동, 수동, 반자동 모두 가능해진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공군 활주로 및 군 제비시설 등 거점 방어도 가능하다. 기존보다 성능 기워 다양한 활용 가능성 문제는 기술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봤다. 지난달 15일 구미 LG 넥센 생산본부를 다녀왔다. CIWS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새로 개발하는 건 아니다. 기존에 쓰던 골키퍼 강포의 주요 부품을 동일하게 활용한다. 군 당국은 탄을 쏘는 골키퍼가 텔레콤보다 파괴력이 더 크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골키퍼 장착된 8개 틀린 것은 기술 도입을 통해 확보 전문 국내 업체가 생산할 계획이다. 탱크 킬러로 불리는 AC 공격기에 장착하는 기관보다 압도적인 화력 이상적입니다. 각종 부품을 종합하는 능력을 갖춘 뒤 개별 부품의 국산화 여부는 판단할 예정이다. 라이 진행되는 뜯어보고 고치며 기술을 얻었다. 년부터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했다. 한국 해군이 쓰던 골키퍼를 공장으로 가져와 완전 분해한 뒤 다시 조립했다.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 네덜란드 해군 정비창 직원명을 보내 세계 전반의 대1,000 기술을 배웠다. 지난해 9월 이 기술로 정비한 첫 장비는 바다에서 해군이 주관한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
창정비 현장에 도착한 새 제품처럼 깨끗해진 골키퍼가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다.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고 정비하고 일부 부품은 새 것으로 교체했고 때문이다. 구석구석까지 잘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 역시 IWS의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홍성표 LG 넥센 CIWS 사업단장은 CIWS에 탑재된 함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AE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전력화했고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더 탐지 등 국내 개발 기술 확보 이날 대형 근접전 시험장과 국내 최대 규모 레이더 종합 시험장에서는 성능 시험 중인 대포병 탐지, 더 함정 탐색 레이더 국제 방공 레이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라인 X1은 해군을 비롯해 함대함 유도탄 해성, 휴대용 대공 유도탄, 신궁 등 다양한 유도 무기도 생산한다. 잘 보고 잘 쏘며 막아내는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우연히 특별한 레이더를 발견했다. 2010년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 당시 한국 해군 함정에 장착된 자입니다. 함정에 근접하는 항공기 비행 정보를 파악하는 함정 대공 표적 레일이던데 정비를 받기 위해 들어온 거다. 유도탄 조립 현장에 들어가 보니 대형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방해 산업 현장 근무자의 애국심이 느껴졌다. 업체 관계자는 출근할 때 일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애국가하러 회사 간다고 말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단순한 영장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고 다시 고쳐 더 강한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현장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구미 생산본부 본관 옥상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였다. 현관 앞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커피도 모두 걸려 있었다. 한국 해군의 긴장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리스트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이 매스컴에서 이지스함 그러는데 도대체 그 기싸움이 무엇인지 왜 최고의 함정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지스함이라는 것은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으로 보시면 되는데 각국 해군에서는 용도와 목적에 맞게 대형 구축함에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나라도 있고 구축한다는 작은 호위함에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서 운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지스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방패 아이스에서 유래했으며 이지스는 아이시스의 영어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한 명 모든 것을 다 방어해낼 수 있다는 신의 방패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고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통해 적의 모든 비행기에 대응하는 통합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의 역사는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의 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와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그대로 접근하는 미국 항공전단 폭격기를 이용하여 초음속 미사일을 수백 번 규모로 퍼부저지하는 선수를 만들었습니다. 호위함을 비롯한 구축함, 항공모함 등 주요 전투함을 겨냥한 해상에서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자 미국은 이에 질서라 한 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87년 미국 해군의 순양함 최초로 이지스 시스템이 실용화된 이후에 현재까지 합의에 따라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1시 30분 함정과 다른 점은 바로 이상 차원 고정식 위상 배열 레이더 때문인데요. 기존의 기계 회전식 마스터에 설치된 큰 접시 안테나가 돌을 회전하는 동안 한 번만 레이더 빔을 표적에 비추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표적을 추적하려면 레이더가 표적마다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인 XP와 이 데이터는 센서가 전후 좌우 상고 격벽을 부착되어 화방으로 동시에 전자기장 빔을 써서 성유도탄과 항공기 등의 공중 표적을 최대 1000km 밖에서도 탐지할 수 있고 최대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 그리고 26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격이 가능한 스탠다드 미사일과 고성능 트레이더, 그리고 관련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등을 기본 사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차로 치면 풀옵션 것 같아요. 이지스함의 우수하고 정확한 탐지 거리는 조기 경보기처럼 적들이 아군을 인지하기 전에 더 먼저 탐지하여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항모전단이 적의 화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을 하고 지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같은 항모 전단을 보유한 강대국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공격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격력도 원망합니다.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추적하고 아군 함대의 대공 전투 지휘를 도맡으며 스스로도 대공 전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직 발사대의 순항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발사된 MK-11을 장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은 분당 50여 발까지 발사가 가능해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세종대왕함 최초 이지스함으로 취하면서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화력 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VX는 수직 발사관이 있는데 총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도 공중 세력, 수상함 세력, 잠수함 세력 중 어떤 전력을 겨냥한 미사일로 채용해야 할 따라 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세종대왕급은 이 중 80개의 셀에 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타고급 이지스함 2개를 가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가 셀의 숫자는 더 많지만 일본은 이 96개의 셀에 모두 다 대공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점이